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16. 오늘도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직접 한글 2016을 실행해서 한글에 대한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한글 2016의 디자인은 리본 메뉴라고 하는 디자인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리본 메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만약에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과 관련된 메뉴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떠한 A라고 하는 탭,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메뉴들이 아이콘 형태로 펼쳐져서 표시되는 부분을 리본 메뉴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자, 편집부터 도구탭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리본 메뉴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파일 메뉴만 드롭다운 메뉴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2016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파일 탭을 선택을 하면요, 명령들이 이렇게 쭉 아래로 펼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드롭 다운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뭐 꼭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파일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이렇게 아래로 펼쳐지는 드롭 다운 메뉴 형태로 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편집부터 보기, 도구탭까지는 이렇게 메뉴들이 리본 메뉴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리본 메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그와 관련된 메뉴들이 쭉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펼쳐지는 이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본 메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자, 여기 보시면 리본 메뉴 접기 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도구상자 접기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도구상자 리본 메뉴가 접어지게 되고요. 또 한 번 선택하시게 되면 한 번 더 서식 도구 모음까지 숨겨지게 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다시 리본 도구 상자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메뉴가 펼쳐져서 표시되는 거구나 라는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리본 메뉴에는 표시하지 못한 모든 명령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 주석이라고 하는 기능을 넣고 싶다. 근데 만약에 주석이라는 기능이 여러분이 못 찾겠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리본 메뉴 옆에 있는 여기는 조그마한 삼각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명령, 입력에 대한 모든 명령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책갈피가 Ctrl KB라고 적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자, 단축키라고 하는 거는 책갈피라고 하는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리본 메뉴 옆에 있는 메뉴 확장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단축키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제가 편집에 대해서 여기 굉장히 메뉴가 많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여기 없는 메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편집 옆에 있는 자그마한 삼각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각각에 대해서 메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제가 그림을 삽입하겠다라고 하면요, 입력에 들어가서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셔도 되지만, 자, 입력 옆에 삼각형을 들어가시면 자, 그림에 단축키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Ctrl N-I. 자, 그러면은요, Ctrl 키를 누르고 N을 누른 다음에 N을 떼시고 I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단축키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컨트롤 N 쉼표 I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N을 먼저 누르고요. N을 떼버리고 그 다음 I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컨트롤 N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N을 떼시고 I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 넣기라고 하는 창이 뜬다는 거죠. 자, 물론 컨트롤 키는 계속 꾹 누르신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서식 도구 모음 뭐냐면, 자, 이렇게 리본 메뉴 밑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그리고 뭐 바탕글, 함초롱 바탕과 같은 서식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파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가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바탕글부터 해서는 뭐 글자나 문단 모양에 대한 자주 사용하는 서식들에 대해서 도구 리스트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 모음을 서식 도구 모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간단하게 메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문서를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파일에 들어가시면 새 문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나,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새 문서라고 하는 아이콘이 서식 도구 모음 첫 번째에 보이실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새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이 아이콘은요, 불러오기입니다.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는요, 자, 저장한 파일을 가져올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파일에서 불러오기 작업을 수행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두 번째에 있는 불러오기 단추를 눌러서 바로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글로.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건 저장이 되겠습니다. 저장. 저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작업한 한글 문서를 컴퓨터에 기록을 시킨다, 컴퓨터에 저장을 시킨다 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상단에 있는 파일에 들어가시면 저장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거나, 자, 아니면 세 번째 저장하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요, 인쇄예요. 인쇄. 말 그대로 파일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해서 인쇄될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막 내용을 막 작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방금 실행한 작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금 실행한 작업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돌리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되돌리기. 이 되돌리기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방금 실행한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거는요, 취소한 작업을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돌리기를 실행해서 취소했던 작업을 다시 실행하는 게 여기 두 번째는 다시 실행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축키가 있는데요. 자, 다시 되돌리겠다 라고 할 때는 컨트롤 Z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전 작업으로 되돌릴 수가 있고, 다시 실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컨트롤 Shift Z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 인터넷 페이지도 보시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옆에는 이제 스타일은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글씨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함초롱 바탕이라 쓰여져 있는 게 글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원하시는 글씨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옆에는 얘는 이제 글자 크기예요. 글자 크기.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말 그대로 글씨를 원래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글씨를 옆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글씨를 기울이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밑줄.
하는 거고, 자, 밑줄 옆에 보면 이중 밑줄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옆에 갖다 대시면 이중 밑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선, 가운데 선을 찍찍 긋는 취소선 기능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고요. 다른 색깔 눌러가지고 원하시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에 대한 정렬, 글씨를 가운데 맞추겠다, 오른쪽에 정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부분도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서식 도구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식 도구 모음은 여기 위에가 이제 리본 메뉴였잖아요.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서식 도구 모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이제 눈금자가 있어요. 눈금자. 이 눈금자는, 자, 지금 보시면 흰색 부분이 있죠. 이 흰색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회색 부분이 있어요. 회색 부분. 여기 회색 부분은 여백, 말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상태 표시줄이 있어요.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문서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현재 문서가 몇 쪽인지, 몇 줄 몇 칸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기,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하실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삽입과 수정 상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눈금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스크롤바, 이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릴 수 있는 세로 스크롤바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로 스크롤바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상품에 대한, 죄송합니다. 상품이란다. 그 한글 문서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몇 쪽인지, 몇 줄인지, 지금 보시면 총 2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현재 커서를 위치한 부분 기준입니다. 현재 커서를 딱 갖다 대니까 얘가 1줄 20칸의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 상태가 삽입이 있고 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인설트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인설트 키. 이 인설트 키를 누르셔도 삽입이랑 수정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삽입, 수정. 자,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자, 삽입 상태에서는요, 제가 만약에 강다빈입니다와 반갑습니다 사이에 신나고 재미있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물론 자격증 공부가 신나고 재밌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나고 재미있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때요? 사이의 내용이 추가돼서 입력이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상태를 수정으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수정 상태죠. 수정 상태. 이 상태에서는요, 신나고 재밌는 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기존 내용이 지워지게 돼요.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삽입으로 했을 때는 아까 내용이 그 사이에 끼워져서 원래 내용이 뒤로 밀렸죠. 근데 수정 상태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내용이 지워지면서 바뀌어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삽입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작업할 때 삽입 상태여야 된다는 거고요. 수정 상태일 때는 기존 내용이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글로 막 문서를 작업하시다가 글씨가 막 지워지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글씨가 지워지네. 자, 그럴 때는 문서 상태가 수정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안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키보드의 인설트 키를 눌러서 상태를 이제 삽입 상태로 꼭 바꿔주시고 작업을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일 메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메뉴에서는 파일을 새로 만든다거나 저장한 파일을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거나 문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인쇄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파일 메뉴에서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은요, 새로운 문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정한 파일을 이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뿐만 아니라 그 doc라고 해서 MS 워드, 워드 프로세서, 워드 프로그램을 작성한 파일도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인터넷 파일이라든가 XML 문서, 텍스트 파일 같은 것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자, 지금 작성할 때 컴퓨터에 기록을 시켜야겠다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서 정보. 여기 중간에 보시면 문서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서 정보.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 문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문서 통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서 통계. 그럼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제 컴퓨터 이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 이름이 표시되고 몇 글자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보면 그 글자 수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맞춤법 검사기 이런 거를 이제 돈 내고 이제 하시는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파일에 문서 정보 들어가시면 현재까지 몇 자를 작성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프린터로 내보내겠다는 거겠죠. 인쇄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인쇄하실 프린터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많이 쓰시죠. 복사 붙여넣기. 자, 복사는요. 그럼 내가 복사를 하겠다. 그럼 여기는 편집에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붙이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모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그림이 있다. 그림이라고 하는 기능은 입력에도 있어요. 입력에도.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편집에도 모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메뉴. 보기 메뉴에서는 쪽 윤곽이라든가 보기 옵션이라든가 확대 축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상단에서 보기 탭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보시면 쪽 윤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쪽 윤곽. 자, 이쪽 윤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문서에 이렇게 빈 공간, 여백이 보여지게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이 문서의 여백이 보이지 않고 그냥 문서의 본문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쪽 윤곽을 풀어주시면 되세요. 쪽 윤곽을 풀면 문서의 빈 공간은 보이지가 않고 전체 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쪽 윤곽이라고 하는 거는요, 쪽 윤곽을 선택을 하면 문서에 대한 여백, 빈 공간을 포함해서 함께 보여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보기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문단부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엔터를 쳤을 때 엔터를 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문단부호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자, 조판부호라고 하는 거는 띄어쓰기를 한 부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부분을 조판부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그림이 보기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림에 들어가서 뭐 아무 그림이나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림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한번 갖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은 그림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림이 보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기 옵션에서 그림을 풀잖아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X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보기 옵션이에요. 내가 그림을 보겠다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림 내용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림 체크를 풀게 되면 그림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격자 같은 거를 이제 표시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 현재 디자인을 컬러로 할 것인지, 원모 색상을 이렇게 컬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프린터로, 흑백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회색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흑백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네요. 화면 확대 축소. 자, 이거는요,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여기 밑에도 보시면 확대 축소가 있어요. 확대 축소.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거나, 여기 있는 보기에 확대 축소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라고 하는 창이 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비율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비율을 선택을 하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되고 또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키보드의 컨트롤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주시게 되면 화면이 축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 올리고 내리기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보기와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보기 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입력에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 삽입한 거 보여드렸죠. 뭐 그림이라든가 표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차트. 자, 이런 부분들을 객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객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객체를 삽입할 수 있는 메뉴, 그게 바로 입력 메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니까 되게 다양한 입력 기능들이 있네요. 자, 표도 있고 차트도 있고 글상자도 있고 도형도 있고 뭐 그림, 스크린샷, 글맵시, 동영상, 문단티, 각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뭐 어떤 걸 삽입하겠다, 어떤 걸 뭐 추가 설정하겠다, 그럴 때는 보통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면 작업이 해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서식 메뉴. 자, 서식 메뉴에서는요, 그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그리고 문단 척결자 장식이라든지 뭐 형광펜이라든지 글자 색,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 살짝 이동해서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강다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를 잡아주시고 형광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형광펜이 칠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형광펜 효과를 적용하실 수 있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색 보이시죠? 글자색. 글자색을 여러분들이 원하신 색으로 채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글자의 테두리 효과, 글자의 테두리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식 도구모음에 있는 이런 글자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문단에 대해서 정렬을 바꾼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식 부분에서 설정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쪽 메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 메뉴에서는 용지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세로가 기본이겠죠? 아무래도 세로를 인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붙이려고 할 때 가로에다가 이제 좀 잘 보이게 하려면 가로로 붙이는 게 낫잖아요. 그럼 이제 뭐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쪼개 된 여백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단을 설정한다거나 머릿말 꼬릿말을 설정을 한다거나 쪽에 테두리를 넣는다거나 번호를 넣는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쪽과 관련된 설정을 쪽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쪽에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은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로예요. 세로. 그죠?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세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제가 이제 가로로 뒤집잖아요. 그러면 가로가 길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이러한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용지를 이렇게 세로 가로 중에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쪽에 대해서 테두리를 넣겠다. 그러면 쪽에 테두리를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쪽 테두리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추후의 차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쪽에 대한 번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기 하시게 되면 쪽에 대한 번호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처럼 이렇게 단을 나눌 수도 있어요. 단을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쪽에서 설정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메뉴가 있습니다. 보안 메뉴. 자, 보안 메뉴에서는요, 이제 문서에 대한 비밀번호, 암호를 설정을 한다거나, 배포형 문서로 만들거나. 자, 배포형 문서는 뭐냐면요, 문서를 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문서를 열어서 읽어볼 수는 있는데, 문서를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포형 문서입니다. 자, 아니면 이제 뭐 보안 문서로 저장을 한다거나,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이라든가 그런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스킹 처리, 말 그대로 별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안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공인인증서 암호화, 말 그대로 이제 공인인증서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암호화할 수도 있고요. 배포형 문서로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 지금 배포형 문서로 됐어요. 자, 수정이 띵띵띵 소리 들리세요? 수정이 안 돼요. 메뉴들이 다 막혔죠. 왜?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이니까 배포형 문서, 말 그대로 읽을 수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포형 문서 편집을 해서 암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5개로 했죠? 그래서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 이렇게 암호가 풀리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예 배포형 문서를 해제하겠다. 그러면 배포형 문서 해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호 해제를 해주시면 다시 아까처럼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검토에선 이제 뭐 사전 기능을 사용을 한다거나 교정 부호 기능을 넣는다거나 변경 내용을 추적을 한다거나 메모를 넣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토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교정 부호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교정 부호를 추가해서 넣으실 수 있고, 그 다음 메모 넣기, 말 그대로 이렇게 메모를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도구라고 하는 메뉴에서는 뭐 SNS라든가 뭐 언어 교정이라든가 색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구에 들어가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현재 문서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처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리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 뭐 빠른 교정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춤법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맞춤법에 대해서 검사를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오타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별 메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어떠한 객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림을 넣으면 그림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뜨실 거고요. 표를 넣으면 표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한 메뉴를 상황별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입력에 들어가서 그다음 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표가 이렇게 넣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표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뜬다라는 거죠. 자, 아니면 자, 입력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차트 해볼게요. 차트. 그러면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창이 뜬다라는 거죠. 상황별 메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를 선택하면 표에 대한 메뉴가 뜨고요.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에 대한 메뉴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뜨는 부분이 상황별 메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별 메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표에 대해서 배우실 때는 표에 대한 탭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트에 대해서 배우실 때는 차트에 대한 상황별 메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한글 2016의 전체적인 메뉴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